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동네 교회 이야기를 전하는 골목교회입니다. 저는 총괄과 인터뷰를 맡고 있는 허유빈 목사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바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획과 촬영을 맡고 있는 김신약 목사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행정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도 목사라고 하고요. 골목교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인데요. 일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골목교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저희가 몇 가지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 골목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골목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채널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골목교회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우리 허 목사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좋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세웠거나 아니면은 되게 성도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교회라는 것은 오히려 따뜻하고 성도들을 끝까지 잘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골목길에서 있는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한번 찾아다녀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작년 10월에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수요일마다 올라가니까 골목식당 베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골목교회는 제가 목회자의 자녀를 자라면서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교회 장소가 골목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목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골목이라는 공간에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골목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부흥한 교회들은 좋은 교회가 아니다. 아까 그 아니죠. 좋은 교회라는 대형교회 말씀을 목사님. 저는 지금 상당히 큰 교회에 계신 걸로.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맡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맡겨진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 골목 교회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대형 교회를 나쁜 교회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골목교회는 조명을 못 받아봤으니 네. 그 교회를 한번 조명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미 네. 알려져 있는 교회들 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저와 또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허 목사님과 김 전도사님이 지금은 네. 잠시 쉬고 계시는 두 분이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다면,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우리 골목교회 팀에서 이제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오셔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았고, 저도 골목교회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나아가는 방향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좀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죠? 저도 골목교회 채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3명이서 이제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고, 그걸 열심히 보는 시청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그 김 전도사님 약간 쉬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편집할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교회 목회하고 있고 대학원 다니고 있고 이제 아이 둘이 태어나서 이제 육아를 하고 있어야 돼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편집자가 부재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접하고 이제 처음에 연락을 제가 먼저 했죠. 그래서 혹시 영상 편집만 도와줘도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 기꺼이 이렇게 이제 꼽사리를 한번 껴보려고 하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아예 편집자로 들어오는 거 어떻냐라는 이제 제의를 해주셔서 이제 아마 저는 올 4월부터 들어온 네. 것 같고 5월 영상부터 이제 제가 일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이 타이밍이 되게 고마웠었던 게, 그때 이제 김 전도사님이 편집을 하고 계셨었는데 쉬시게 되시면서 그렇죠. 저희 둘은 편집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허 목사님이 막 이렇게 편집에 첫 걸음을 떼고 계시는 타이밍. 네. 막막했습니다. 그때에 연락이 와서 야 이런 게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던 네, 맞습니다. 네 기억도 또 납니다. 네. 그때 몸값을 불렸어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그런 이 골목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세 명의 목사가 또 어떻게 서로를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아니면은 서로 뭐 어떤 뭐 SNS나 여러 단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섭외한 건지 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죠? 네. 저희가 뭐 대학원에 학우회를 같이 했는데 얼굴만 알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요. 네? 저는 별로 안 친했어요. 네, 아, 저도 그렇구나. 별로 안 친했어요. 별로 안 친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화나지 않겠구나 이 정도의 그 성격은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아는 사이였다가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셋이 네. 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촬영하고 있는 곳이 그 광진구 광장동인데 여기에 그 지금 촬영장에서 한 걸어서 5분 거리 네. 정도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신학대학원을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다녔고 또 거기에 학생회라고 할 수 있는 학우회에서 저희가 먼저 만났었고 네. 허 목사님 말씀처럼 별로 친하진 않았었지만 알고 지낸 지는 뭐 14년도부터 네. 알고 지내서 한 5년, 6년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인으로 지내다가 그렇죠. 네, 지금 같이 하게 된 거라고 하면 될까요? 네. 이 둘 관계는 얘기 더 안 해도 되는 거죠? 누구들이요? 우리 이렇게. 아, 저희들이요? 저희 둘 관계는 또 네.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안 친한 게 그럼 네, 네. 우리는 한 10년 된 건가요? 엄청 친하진 않았죠. 네. 아무튼 저희 셋은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 골목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셨었던 질문 중에서 사실 가장 많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섭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섭외할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섭외 기준은 일단은 저희 세 명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일단은 공동대표라는 뭐라고 직함? 하죠?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니까 저만이 대표가 아니라 모두가 대표예요. 그래서 섭외를 할 때 첫 번째는 저희 세 명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셋 중에 누군가 교회를 추천을 받았을 때 저희가 공유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섭외를 진행합시다라는 진행해도 좋습니다라는 오케이 세 명 다 오케이를 하게 되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교회의 이름이나 뭐 목회자의 성함 정도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 교회가 어떤 형식의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지에 대한 교회 소개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면 그런 교회는 언론 소개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거르고 거르시는군요. 네. 거르고 피터링을 있습니다. 해서. 네. 피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기준이 좀 바뀌었잖아요. 바뀐 기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명확하게 인원수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것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몇 화 쌓이고 20화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 기준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대상을 많이 제한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매주 회의할 때마다 그 기준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완화시키고 서울권, 그냥 수도권의 교회의 규모 기준과 또 지방의 규모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는 현재는 뭐 꼭 어떻게 정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조절 중에 있다? 가 가장 중에, 정확한 조절 중이죠.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준은 3명의 만장일치이고 그 이외의 기준들은 계속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뭐 섭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있으신가요? 우리 허 목사님. 네. 일단 저희 세대 만장일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세 명의 만장일치 할 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를 그냥 문득 생각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교회 가보고 싶어.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사역하는지 궁금해라는 이제 마음이 드는. 왜냐면 이제 한 사람이 추천했을 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아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뭐 오래 목회하신 교회 같은 경우는 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몇십 년을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증이 유발되면 저는 찬성표를 많이 던지는 것 같고요. 그런 기준? 기준? 그러고 보니까 그 섭외의 기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보통 섭외할 때는 이제 첫째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회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사실 하는 거는 이제 SNS 그렇죠. 뒤지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우리 전문가시잖아요. 네. 우리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영상 보면은 늘 이렇게 교회를 제보해 달라고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 메일 주소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찾아가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알려주신 소개해주신 분들도 또 계셨었습니다. 추천도 많이. 네. 근데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좀 죄송한 게 이게 저희가 그래도 언론 노출이라는 거랑 이제 규모에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150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세운 거에 부합하지 않는데 추천을 해주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죄송하긴 해요. 정말 맞아요.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저희 나름대로 골목 교회라는 그 채널 안에서 세우는 기준에서는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을 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그쵸, 하는 맞아요. 케이스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못 간 교회도 있고 기사가 나왔던지 뭐 규모가 그쵸. 크던지. 네. 또 너무 좋은 곳인데 섭외 요청을 드렸지만 본인이 거절. 좀 나는 부족합니다 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신 케이스도 꽤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앞으로 섭외하고 싶은 곳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향이 제주도예요. 아버지께서 제주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제주도 특집 시리즈로 제주도에 있는 여러 이제 작은 교회들, 우리가 표현하는 골목 교회들을 좀 촬영하면서 그곳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은 네, 그런 욕심도 좀 있습니다. 네, 우리 허 목사님은 네,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에 돌아다녀서 참 좋지만 해외에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근데 해외에도 골목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골목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분들도 많지만 해외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가셔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골목교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가 닿는다면 해외에 있는 골목교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골목교회 시작하실 때 해외 가고 싶어서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렇게 먼 곳에 가고 싶으셔서. 네, 맞고요. 이제 뭐 약간 TMI지만 잠비아의 루사카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으세요. 골목교회를 시작할 때 1차 목표가 해외에 있는 잠비아 루사카에 가면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정인데 만약에 허락된다면 꼭 그 잠비아 루사카라는 지역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 저희도 다 잘 알고 있는 그분이시잖아요. 네, 저희 하루에 함께 하셨었던.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직항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 이거 가는데 이제 직항은요? 32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보내주신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누가 보내주는 거야?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시면 4박 5일 잡고 가도 반나절 찍고 와야 된다고. 그렇죠. 오래 가면 갔다 와서도 2주 격리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그 골목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섭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 마련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깊고 자세히 조금 더 길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각자가 저희가 인터뷰할 때도 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터뷰 요청하는 목사님께 요청하는 내용인데 꼭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부터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실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골목교회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뿌듯할 때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골목을 누비고자 합니다. 그 골목 누빌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제가 골목교회를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반대를 했던 집에서 열심히 딸아이 지민이를 키우고 있는 지민 엄마에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민이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민아, 아빠가 좋은 장난감을 사주지 못하지만 네 마음 가운데 사랑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정말 가득하게 주고 싶단다. 사랑한다. 네. 다 큐가됐어. 나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 다음 사람 어떻게 얘기하지? 네. 저도 뭐 저희 가족들에게 특히 이제 제주도에 계신 저희 뭐 부모님과 네,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골목교회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저희들과 함께 골목을 걸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골목교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 있는 일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해 금전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을 하는 아빠가 자랑스럽다라는 게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고 네, 건강하게 자라서 교회가 아직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줄 수 있는 채널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내님, 주인님, I love you. 네. 네, 그럼 저희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네,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 마무리 네.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해요. 부탁드려요.